안녕하십니까? 오늘 심층 분석할 주제는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대한민국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공판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 증언의 신빙성, 지휘명령의 법적 의미, 그리고 형사 책임 귀속의 복잡한 법리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어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시 생중계 영상을 바탕으로 이 재판이 품고 있는 법리와 쟁점을 심도 깊게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된 이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피고인 자리에 서 있었던 중요한 공판이었습니다. 특히 이날 공판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 측과 날선 질의응답을 펼쳤고 그 과정에서 나온 한마디가 법정 안팎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 라는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넘어 법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충격적인 발언을 중심으로 재판의 핵심 쟁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증인의 신빙성 판단과 증언 간 일관성입니다.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증언을 통해 사건의 퍼즐 조각을 맞춰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증언 자체가 곧 진실의 전부는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증언의 일관성 여부, 증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맥락과 증인의 기억력, 진술이 이루어진 동기, 그리고 진술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한 증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발언 역시 법원은 그 자체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의 조합을 통해 전체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한 조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거나 객관적인 물증, 예를 들어 문서나 녹취록 등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다면 그 신빙성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관된 진술이 다른 정황 증거, 예를 들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이나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일치한다면 증언의 신빙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당시 홍 전 차장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고 그 발언이 다른 증거들과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는지가 법원의 최종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는 곧 증거재판주의 원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핵심 쟁점은 형사 책임과 지시명령의 법적 의미입니다. 공판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이 부하에게 책임 전가한다고 말한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비난이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지휘명령 체계의 정당성,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 주체성, 그리고 법률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매우 강력한 발언으로 법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지휘명령 관계는 범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국가범죄의 경우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가 범죄 구성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혐의의 법리가 지휘명령의 성격, 구체성, 그리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시가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쳤는지 아니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구체적인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시의 내용, 전달 방식, 전달된 대상, 그리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그 명령이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실행 결과에 대해 지휘권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합니다. 즉, 형사 책임은 단순히 피고인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나 지시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이러한 지휘명령 관계의 본질적인 법리적 질문을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법정에서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을 중요한 지점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공방 속 표현의 법적 해석입니다. 법정에서의 모든 발언이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법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홍장원 전 차장의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냐는 발언처럼 특정 상황에서 터져나온 표현은 법적 책임의 귀속 문제, 지휘권의 정당한 행사 여부, 그리고 특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인의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자 법리적 시사점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 표출인지 아니면 특정 사실을 폭로하거나 특정 법적 책임을 문제 삼는 의도를 가진 발언인지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구체적인 문맥, 증인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의 사회적 상황, 그리고 발언자의 의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곧바로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지만 만약 그 표현이 다른 사실 증거와 일치하거나 특정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보충하는 증거라면 그 신뢰성을 높여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적 정보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바꾸는 중요한 증거가 되거나 적어도 증거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재판부의 사실 인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사실관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내란주도 혐의와 함께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그리고 공무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행동 또는 지시가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나 지시가 초래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의 발언은 어떤 행동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이나 지시가 법적으로 정해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그러한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피해 행위나 실제 실행에 대한 증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원은 증언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물증 문서, 영상, 음성 기록 등 그리고 당시의 정황 증거, 시대적 배경, 정치적 상황, 관련자들의 진술 등까지 모든 가용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그 지시가 법적인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지시로 인해 어떤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결과가 발생했는지 등이 면밀하게 심리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피고인의 행동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11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공판은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복잡다단한 법리적 쟁점들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증인의 신빙성 판단의 중요성, 발언의 법적 의미 해석의 다층성, 지휘명령과 책임의 귀속원칙, 그리고 내란 등 형사 책임 구성 요건 해석의 심오함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모든 쟁점들은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리이며 법원은 이를 증언, 양측의 제출 자료, 그리고 당시의 정황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당시 아직 최종 판결에 이르지 않은 공판 단계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공판을 통해
우리는 법정에서 오가는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오고 가는 말이 아니라 증언의 신빙성, 그 발언이 내포하는 법적 의미, 그리고 그것이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치열한 판단을 통해 형사 책임을 규명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드린 법리적 쟁점들을 통해 당시 재판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심층적인 법률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